그러면은 대충 화면비가 가지는 효과나 역사적인 성립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예. 화면비에 따라서 렌즈를 다르게 가져가기도 한다고. 그렇죠. 예.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DSLR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DSLR을 처음 구입하면 기본 렌즈가 딸려옵니다. 그게 표준 렌즈라고 해가지고 50mm에서 55mm일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의 시야각과 가장 비슷한 표준 미리입니다. 예. 근데 그게 미리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망원 렌즈로 변하고요. 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관광 렌즈로 예. 바뀌어지죠. 예. 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효과가 발휘되냐면 음. 흔히 말해서 줌이 돼요. 예. 줌이 돼 버려가지고 심도가 얕아지나요? 네. 주민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원근감의 차이가 제일 두드러지지 않나 싶은데요. 제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원근감이 밋밋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광 렌즈를 쓰면은 원근감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앞에 있는 건 엄청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엄청 작게 보이고. 이거를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경과 후경이 정확하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심도에 대한 설명은 전경과 후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광각 렌즈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전경과 후경이 다 보입니다. 예.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하고요. 예. 맞춰보시면 알 거예요. 광각적으로 쭉 풀어버린 다음에 초점을 변동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쭉 당겨봤을 때 안 잡히는 부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명해지지 않는 부위, 초점이 맞아지지 않는 부위, 그거를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아웃포커싱 되죠. 아웃포커싱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를 만약에 1.85대 1대 쓴다. 망원 렌즈를 1.85대 1대 쓴다. 하면 인물한테 더 극단적으로 집중시켜주는 영화가 되죠. 마치 레미제라블처럼요. 자연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물 사진 찍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뭐 예. 숲속에 뭐 여자 하나 세워두고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뒤에 배경들은 아웃포커싱하고 아름답게 크릿하게 보이고 주 피사체가 되는 여자는 크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망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땡긴다, 줌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려가지고 화각은 좌우의 공간이 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망원 렌즈로 우리 피사체를 담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예. 정면에서 가운데 인물이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카메라로 찍는데 예. 사람이 넓어 보여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걸 화각이 좁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광각 렌즈로 들어가면 화각이 넓어 보이죠. 사람이 그래서 왜소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극단적인 관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안 렌즈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거의 물고기처럼 360도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예, 레퀴엠 레퀴엠. 하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예. 네. 물고기 어짜 써가지고 실제로 어안 렌즈를 보면 물고기 눈 보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해지고 모서리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일그러진 굵은- 채로 예, 그렇죠.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망원 렌즈는 종이로 말아가지고 망원경 만들어서 보는 게 망원 렌즈고 관광 렌즈는 물고기가 된 기분으로 보는 게 관광 렌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렇게 외우면 제일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암기하세요. 이 주익식 교육의 폐해인가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관광 렌즈부터 극단적인 망원 렌즈까지 여러 가지 렌즈가 있긴 할 텐데 예. 이것들이 화면비와 결합되는 방식은 어떨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극단적이면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광각인데 거기에다가 2.35대 1이에요.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네. 그 영화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저 멀리에서 차들이 오는데 사막이고 쫓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차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많고요. 네. 네. 그런 풍경들을 한눈에 담으려면 광각 렌즈에다가 2.35대 1을 쓴다. 극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1.85대 1을 망원 렌즈랑 같이 쓴다. 레미제라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시중일관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서 사람을 진짜 갇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네. 노래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준 효과긴 하지만 주구장창 써가지고 나중에 가면 지루해지죠. 네. 노래 그 OST만 보면 되는 영화라. 네.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 관광 렌즈 활용이 가장 돋보였던 컷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두 번째 액션 장면 보면은 네. 오토바이 타고 추격해 오는데
그때 차량 안에 있는 맥스하고 퓨리오사는 되게 크게 보여주고 저 멀리서 오토바이 점프하는 게 보여요. 네. 아주 작게. 하지만 심도는 깊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저 멀리서는 추격해오고 있고 맥스하고 퓨리오사의 내면 심리는 긴장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다. 이게 관광렌즈를 쓰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관광렌즈가 아니라 표준 렌즈나 망원 렌즈를 썼으면은 멀리서 추격해오는 오토바이족들이 맥스나 퓨리오사하고 별로 차이 없게 보였겠죠. 그렇죠. 예. 화면비랑은 관련이 없긴 한데 광각 쪽만 봤을 때는 반지의 제왕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 투샷을 잡아줘야 하는데 호빗 쪽들이잖아요. 네. 키가 작게 표현이 돼야 한단 말이죠. 예. 이거를 어떻게 촬영을 했냐. 간달프는 여기 있어요. 근데 호빗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만약에 거기서 망원 렌즈 사용하면 심도가 간달프만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투샷을 잡아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광각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호빗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간달프 혼자만 연기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에피소드도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연기했나 정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네. 2.35대 1의 넓은 화면비와 광각 렌즈가 결합한 좋은 예로 저는 기억나는 게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샘 레이미 맞죠? 그분의 스파이더맨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화면비가 넓으니까 일단 스파이더맨 뛰어다니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고 맞아. 광각 렌즈를 쓰니까 가까이 오는 스파이더맨은 되게 크게 보이고 스파이더맨이 멀어지면 또 되게 작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미줄을 타고 움직이는 스파이더맨이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게 움직임이 아주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났던 것 같고 또 그때 중간중간에 또 망원 렌즈를 또 섞어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대비가 돼가지고 좋고 나도 기억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기차를 멈추게 하려고 스파이더맨이 기차 맨 앞으로 간 다음에 건물마다 거미줄을 쏜 다음에 혼자 힘으로 막잖아. 그때 보면 화면 와이드하게 잡아주는 거 그거 되게 깜짝 놀라서 저러다 팔다리 다 찢어지겠네 이런 좀 놀랐어요. 그 장면. 멋있더라고. 뭐 1.85대1과 망원 렌즈가 성공적으로 결합된 사례에 또 꼽을 게 있을까요? 뭐 건축학개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예. 근데 건축학개론 2.35대 1이네요.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과다 노출이라고 해가지고 수지를 아주 예쁘게 잡아줘야 돼요.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는 수지를 예쁘게 보여줘서 남심을 울려라. 이게 관전 포인트죠. 네. 예쁜데 더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빛 초라락 들고 옆에서 슬로우 모션 살짝 걸어가지고 왜요 선배라고 딱 하는 장면을 보면 남심이 수지는 클로즈업 녹여들죠. 해주고 그렇죠. 배경은 아웃포커싱 해주고 그렇죠. 사진 촬영에 가까운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화보집이네 화보집. 그러니까 딱 망원 렌즈는 그런 용도가 적당하지 않나. 네. 역설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네요. 방금 2.35대 1을 사용하는데 망원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수지를 예쁘게 보여준다. 뭐 이런 정도도 있네요. 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렌즈 활용을 통해서 원근감을 왜곡시키는 것과 화면비의 가로 세로 폭을 다르게 해가지고 화면 구성을 달리하는 걸 결합시키면은 실제 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상이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우리에겐 더 리얼로 다가오게 되고 현실보다 더 생동감 있는 영화가 된다는 거. 이것도 있네요.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2.35대 1로 촬영을 했을 때 광각 렌즈로 끼고 촬영을 한다. 네. 그러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잖아요. 네. 예.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예. 돈 없으면 2.35대 1로 촬영 못합니다. 그렇죠. 막 비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강병국의 스님은 돈이 있으시네요. 편의점을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편의점이 세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전 사실적인. 네. 그래서 저예산 액션 영화 만들 때 대충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액션이 펼쳐질 때는 광각 렌즈로 보여주고 넓은 공간에서 액션이 펼쳐질 때는 망원 렌즈로 보여주고. 그때 항상 밤에 찍죠. 예. 그리고 안 튀어보이게. 안 그러면은 넓은 공간에 광각 렌즈 찍어버리면 저예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 채워줘야 되니까. 예. CG를 들일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는데 네. 넣어야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싼 단가로 많은 컷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간단해요. 물을 뿌리면 됩니다. 물이요? 네. 비를 뿌리면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네요. 네. 간단하게 그려준 다음에 그라데이션만 살짝 잘 표현해주면 말끔해집니다.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해볼까요? 네. 바다에서 싸워요.
아 그러면 완전 다 채워져 있네 물로.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밤의 바다 그게 불빛까지. 퍼시픽 림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쌍욕을 하는 영화죠. 진짜 야 이렇게 쓰레기 예, 죄송합니다. 그런 그래도 영화가 있어요. 뭐 이쯤 되면은 쓰레기라고 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굉장한 기술적인 노하우들을 네. 가성비를 좋게. 그쵸 활용해가지고 만든 영화면은 뭐 속아줘야지. 이 이미 정도면. 근데 우리 모트로 형님께서는 선박으로 카이주 부시는데 열중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노력을 많이 쏟았는데 앞에서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지루하게 만들어가지고 뒤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죠. 뭐 여기까지 변해적으로 좀 말해봤는데요. 예. 예. 저는 궁금한 게 예.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고려한 다음에 촬영 감독님한테 이 장면에선 몇 점 몇 대 1로 관광 렌즈를 사용해서 어떻게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다 주문을 하나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 작업을 네. 앞에서 해요. 앞에서 하는 감독님도 계시고 현장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전 프로덕션 작업 중에 예, 뭐 사전 제작 단계에서 예. 콘티를 짤 때 콘티에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영화는 2.35대 1 혹은 1.85대 1로 촬영을 할 거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촬영을 해야지 알맞을 거야. 그리고 신입과 베테랑을 나눌 수 있어요. 베테랑이랑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저거 갖고 와. 저거 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콘티에 적는 분들도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콘티에 안 적고 그냥 여기는 광각 망원, 광각 만원 이렇게 적어놓고 전 넘어가는데 신인 같은 경우에는 네. 영화가 망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정우 감독이 네. 허삼관으로 데뷔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전 제작에서 테스트 촬영이라는 걸 합니다. 네. 우리도 단편 영화를 찍을 때 테스트 촬영을 간단하게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스트 촬영을 하면 현장에서 빨리 진행되는 감이 있죠. 촬영 때. 근데 그분은 7-80%를 다 찍고 들어가셨어요. 아 테스트에서. 네,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하답니다 하정우 씨.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하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계획적이고 철저하다라는 부분에선 박수를 드리고는 싶은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편집 과정을 해봤을 때 컷이 붙나 안 붙나 가장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 테스트 촬영을 해보는 건데 그게 예. 가장 큰 이유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뭐 촬영 준비 시간을 줄인다라는 명목도 있겠지만 컷이 붙나 안 붙나가 가장 큰 문제인데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테스트 촬영을 많이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배우인데 톱 클래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성을 아마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굉장히 공들인 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삼관이 또 원작품도 괜찮은 아주 재밌는 작품이잖아요. 중국 소설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계획하고 말고는 감독의 에고가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가로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화면비나 렌즈 활용 이런 거, 촬영 방식 이런 것도 다 계획해서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이 그냥 고용 감독이다. 초빙돼서 와가지고 스태프들 리딩하는 게 주 임무다 이러면은 그냥 촬영 감독 재량에 많이 맡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촬영 감독은 기계세요. 다. 아, 이 불빛에 이 정도면 이거 갖고 와.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 정도로 숙달되어 있는 분이라 굳이 감독들이 콘티상에서 아 이거 좀 써주세요 라고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모든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 모든 컷의 렌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 어차피 카메라 감독이랑 같이 콘티를 짜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사단, 모모 제작팀 뭐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독이 마음 맞는 촬영 감독이랑 같이 일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장면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감독이 카메라 감독을 정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한다? 네. 이건 극소수예요. 아. 제작사가 정해줍니다. 네. 예, 요즘은. 힘 있는 감독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랄까? 아니요, 신인 감독들은. 아, 신인 감독들은 망하면 안 되니까 네. 그 안정 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감독들을 붙여주죠. 그리고 또 제작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다측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작사의 힘이 더 세죠. 그 감독들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감독들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화면비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영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 제작 공정 그리고 영화 산업적인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화면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감독의 주관에 달린 걸 수도 있지만 제작자나 배급사 입장에서도 또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네. 예. 봉준호 감독이 괴물 촬영 들어갔을 때 이런 일화가 있죠. 네. 이거 시나리오 보여주고 다들 2.3모델로 촬영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은 앞만 봐도 이거 1.85 대 1인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잘 밀어붙였네요. 예, 그렇죠. 효과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네요. 신인 감독의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화면비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거. 제작사가 현명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독립 영화기도 하고. 예,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네. 뭐 자기 친구들하고 패밀리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다 보니까 그런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주연 자체도 원래 전문 배우가 아니었으니까. 다 인맥으로 구한 거고. 네오리얼리즘에 정말 적합한 영화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스튜디오가 확실하게 있고 제작과 배급이 확실하게 잡혀서 기계처럼 공정처럼 돌아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독립 영화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여튼간에 화면비에 대해서 감독 연출이 결정할 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컷이든지 감독은 100%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주길 원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영화들 같은 경우는 작가이면서 영화 감독을 하는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를 많이 찍는데 이 감독들이 수십 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시나리오를 하나만. 수년간 공을 들이면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비가 예고편이고 그리고 화면비를 통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외부에서 주입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죠. 강병규님도 그런 영화 감독이 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걸쳐서 화면비 그리고 TV, 영화 이 측면까지 다 살펴봤는데 오늘 녹음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주성이라는 그 친구와 같이 한번 출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군인 신분이라서 안 된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인 신분이라서 안 된다고요? 그 분명 여기를 나오면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테고 이거 만약에 딴 사람이 찔러버리면 야 이거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괜찮을 텐데 그냥 오기 싫었던 거죠. 휴가를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세련된 거절이네요. 아니면 캥기는 게 있던가. 아까 오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잘하라고 말도 해줬고 또 군대에서 라라랜드 저번 주에 했던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와. 군인 애청자입니다.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이나 이런 거 들을 시간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와. 개인 정비 시간에 싸지방에서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참 이 정도면은 표창장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줘야 돼. 그런 애청자랑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같이 나오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화면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화면비에 대해서 술 먹고 얘기하면 꼰대 새끼 그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혹은 저 혼자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관객 입장에서 화면비는 그냥 렛터박스 인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주제고 평소에 이야기하면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방송도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도가 있는 게 좋지 않나. 저희가 기성 방송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저희는 나름 자유롭게 게스트를 모셔서 자유 주제를 받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남들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이런 한 번쯤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점이 저희 팟캐스트가 가지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화면 비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넓으면 넓은 거고 좁으면 좁은 거고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를 그냥 단순히 즐기는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학구열이 불타는 느낌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화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영화의 제대로 된 이론이랄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영화 외적인 지식이랄지 모든 게 영화 감상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비율만큼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가 한정된 프레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감독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영화적으로 표현이 됐는지 아니면 이건 오류 같은 느낌의 비율을 잡아서 영화를 표현한 건지 그거를 집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영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더 풍부한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에서 외우세요 이게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다면은 네. 영화를 즐기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면은 쾌락도 큰 법이죠. 그렇죠. 그 점에서 의미 있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화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좋았어, 재밌었어, 왜 좋았어, 뭐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좋았는지 뭐가 재밌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점점 얘기하게끔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예. 네,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반대로 이 영화가 왜 재미없었는데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재미없었어 이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해 줄 게 없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는 다들 이유가 없다고 흔히 말을 하지만 감정엔 이유가 다 있죠 사실. 감정에 이유가 없으면은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은 변덕에 불과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가 느꼈던 그 감정은 가짜야라고 돌직구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가장 재미있는 점은 감독과 여러 제작자라든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끔 된다는 네. 거. 그 감정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설계 자체가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계는 우리의 본능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 넓은 화면 보이면 탁 트여 보인다. 좁은 화면 보면은 더 밀도 있게 보인다. 이런 거는 인간의 시각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각적인 본능을 알아차리고 그걸 더 어떻게 정교하게 구현할지 고민하는 게 감독들과 창작자들의 설계겠죠. 그렇죠. 네.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고 다 인간의 객관적인 본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 네. 어느 정도 네. 과학적이죠. 예.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과학적이라는 부분이 딱 적절하지 않나 싶고 저희 방송도 과학적으로 네. 매 회마다 영화들의 감상을 네, 객관적으로 밝히는 그런 영화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영화 학도나 우리 영화과도 아닌데 네. 더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웃기기는 한데 뭔가 만족이 되네. 네. 최근에 유튜브 준비하는 대본 시나리오 쓰면서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심신의 안정이 됩니다. 저희 방송이요? 뭐지? 돌린 거 봐. 아니 안정이 되면서 어. 저 작년에 나왔을 때도 네. 청소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요즘에는 딴 일을 할 때 네. 음악이나 이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음악이나 영상이 아니라 사람 육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요즘에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칭찬을. 강병규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주신 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오늘의 100일화 화면비에 대해서 다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00일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